밖에 나가서 시댁 욕한 적 없고 인터넷에도 글 한 번 써본 적이 없는데 이번 일로 시어머니와 연을 끊게 되었네요. 저희 부부가 너무 심하게 대한 건지 많은 분들의 객관적인 생각이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3년 전쯤 시골에 집을 지어 귀농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았는데 결혼하면서 신혼집에 가버리니 집이 적적하다며 시골에 집 하나 지어 텃밭 일구며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물론 살고 계시던 아파트는 그대로 둔 채요. 주말에 가끔 올라오시거나 추운 겨울에는 아파트에서 지내시는 게 더 편하니까요. 처음부터 아예 농사로 전향을 하신 건 아니고 소일거리 정도 할 목적으로 시골에 가신 거였어요. 저희 친정아빠가 예전부터 손재주가 정말 좋으셔서 예전부터 저희 집 가구들을 뚝딱 잘 만드셨어요. 식탁이랑 찬장, 그리고 저랑 친정엄마 화장대까지 다 아빠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재와 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아빠는 인테리어 업체가 해주는 대로 맡기지 않으시고 손수 시공하시며 시골집을 아주 예쁘게 꾸미셨어요.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펜션보다 더 예쁘고 세련됐어요. 친정아빠가 3개월 들여 연못과 이어지는 작은 폭포도 하나 만드셨고 텃밭 못지않게 꽃밭도 기가 막히게 꾸미셨습니다. 그러다가 친정아빠 지인의 제안으로 시골집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과 과수원을 하나 인수하셨어요. 친정 부모님도 더 나이 들기 전에 과수원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고 사과밭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도 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봄에는 사과 꽃다랴, 여름에는 사과 골고루 익으라고 밑에 반사 필름인지도 깔아야 하고 때 맞춰 약도 쳐야 하고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무슨 서류 제출할 일은 왜 그렇게 많은지 작은 과수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바빠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평생을 공무원 하시던 분들이라 오히려 밖에서 일하시는 게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댁도 저희 친정 시골집을 알고 계셨죠. 사진으로도 본 적이 있으시니까요. 제가 시골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린 적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유심히 보시며 여기가 정말 너희 친정집이냐고 펜션 아니냐고 물어보신 적도 있네요. 참고로 시댁과는 처음에는 별 트러블 없이 지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도 무난하게 보냈고 시아버지가 좀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시며 시어머니 역시 은근히 아들 감싸시며 좀 얄미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긴 했어도 그렇게 노답인 시댁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치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은 시댁이더라고요. 여기에 다 쓰지는 못할 자잘할 일들이 많았고 그런 게 다 쌓이다 보니 저도 예전처럼 살갑게 대하진 못했고 그냥 도리만 하며 적당히 선 지켜 대했던 시댁이랍니다. 아무튼 그런 사이인데요. 재작년 여름에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서 휴가 일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어머님. 저희 휴가 맞춰서 쓰려고요. 7월 마지막 주쯤이요. 그래, 휴가 때 계획은 있고? 현수 씨 동창 중에 속초 사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놀러 가려고요. 니네 친정에는 안 가고? 안 그래도 가긴 가야 하는데 휴가 때는 그쪽이 길이 많이 막혀서 안 가려고요. 아니,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사돈댁에서는 한 번 초대를 안 해주셔? 저희 친정에 오신다고요? 그래, 다른 집이면 몰라도 시골에서 집 지어 사시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돈댁한테 놀러 오시란 소리 한 번 안 하니? 갑자기 호통치며 다그치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기분이 나빴죠. 초대받길 원하시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화를 내셔야 할 일인가 싶어서요. 근데 생각해보니 황당한 거 있죠? 예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시댁에 사과를 조금 보내드리면서 놀러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거절하셨냐면 제가 도시에서만 살아서 시골이 좀 어색하네요.
벌레도 많고 잠도 잘 못 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초대 안 한다고 화내신다뇨.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가 한번 놀러 오라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싫다고 하셨다던데요? 그거야. 그땐 그랬고 그렇다고 네가 한 번 더 물어보는 센스는 없니? 원래 어른한테는 최소 2번은 여쭤봐야 하는 거야. 네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때 시골 불편하다고 하셨다길래 그러신 줄 알았죠. 어머님, 저는 2번 여쭤보는 거 싫어요. 생각이 바뀌셨으면 그렇다고 말씀해주세요, 그냥. 저도 기분이 상해서 그냥 돌직구를 날려버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머어머 하시며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친정에 했더니 친정엄마가 좀 걱정하시면서 지금은 너무 바빠서 손님 대접할 시간이 안 된다고 난감함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의치 말라고 말씀드리고 시어머님께 전달했어요. 차라리 사과 수확 끝나고 놀러 오시는 걸로 하자고 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름에 놀러 가지 뭐하러 비수기에 놀러 가냐며. 가뜩이나 이번에 어디 예약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갈 곳이라고는 저희 친정밖에 없다네요, 이번 여름은. 그러더니 친정엄마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친정엄마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 휴가에 맞춰서 같이 놀러 간다고 했다더군요. 저는 그것도 너무 황당했어요. 저희도 일정이 있는데 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는지요. 남편이 화가 나서 시어머니랑 전화로 싸웠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갱년기라 안 그래도 우울하고 시아버지랑도 자주 싸워서 심란한데 아들네마저 이 모양이라며 한탄을 하셨다네요. 울면서 그러시니 남편도 더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그렇게 갑작스럽게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는 휴가 때 친정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자세히 쓰자면 너무 길어서 이 정도로만 축약한 거예요. 실제로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 친정집에 도착했고 미리 얘기를 들은 친정 부모님은 솔직히 기분이 언짢았지만 뭐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애써 웃으시며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께 잘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랑 싸우셨다면서 혼자 오셨어요. 사부인,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일을 사서 하느라고 쓸데없이 바쁘네요. 오늘도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손님 대접은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친정엄마가 미안한 듯 웃으며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으며 대답하시더군요.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요, 뭐. 일들 보세요. 나는 아들네랑 산책 좀 할게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은 다시 사과밭으로 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주인도 없는 집을 샅샅이도 열어보면서 저희 친정집 살림에 사사건건 입을 대시더라고요. 이건 물이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두셨지? 잘 모르시나 보다. 시골에서 한 번도 안 살아본 엄마보다 장인 장모님이 더 잘 아시겠지. 얘는? 이건 이렇게 뒤집어 놔야 해. 하며 저희 친정 부모님이 손대놓은 물건을 시어머니가 막 헤집어 바꿔놓더라고요. 제가 친정 부모님이 해놓은 거 그렇게 막 만지시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삐지시더라고요. 저희 부부 둘 다 자기 편 안 된다고요. 아무리 갱년기에다 아버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 속상하시다고는 하지만 너무 황당하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안하 무인한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도 제 눈치 보기 바빴고요. 그렇게 묘하고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시어머니는 내내 저희 시골집을 고고하게 둘러보시며 꼬투리 잡기 바쁘시더군요. 그러다가 친정 부모님께서 사과밭에서 내려오셨고 부랴부랴 저녁을 준비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대청 마루에 앉아 편하게 쉬고 계셨고요. 예의상으로라도 좀 도와드릴 거 없냐고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정말 완벽하게 손님 대접 받으려고 내려오신 것 같더라고요. 저라고 기분이 좋을 리 있겠습니까?
친정엄마는 그냥 넘어가자고 하셨고 저는 사실 화가 난 상태였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녁이 다 차려지자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희 아빠가 약주 한 잔 드시겠냐고 물으니 시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나는 소주나 맥주는 잘 안 먹어요. 와인 한 병 가져왔는데 드시겠어요? 아, 시골에는 와인잔이 없겠지? 아닙니다, 사부인. 와이프가 스파클링을 좋아해서 제가 와인 사다 바치는 게 일입니다. 와인 냉장고도 있는걸요. 하며 친정 아빠가 와인잔을 갖고 오시자 시어머니가 부러운 듯 입을 삐쭉 내미시곤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부인은 좋겠어요. 애처가 남편을 둬서. 그러더니 그날 시어머니가 와인을 엄청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 내내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신지 뾰루퉁하게 계시더니 8시도 안 돼요 잠자리에 드시더군요. 진짜 비위 맞춰드리느라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왜 이러시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2박 3일의 불편한 시간을 보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집이 꽤 마음에 드신 모양이더라고요. 별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다음에 또 놀러 와도 되죠? 아, 네. 다음에는 저희 별로 안 바쁠 때 오세요. 바쁠 때 오시면 이번처럼 저희가 계속 집을 비워야 해서 그것도 좋은데요, 뭐. 하시며 인사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집에 대한 칭찬을 별로 안 하시더니 저희 부부 차에 타자마자 집이 너무 좋다며 얼굴색부터 바뀌어선 칭찬 일색이시더군요. 아니, 방이 생각보다 많던데? 거실도 아주 크고. 네, 친정 아버지가 다 구조 짜신 거예요. 친정 엄마 편하시라고. 꽃밭도 다 아빠가 구상하신 거래요. 넌 내가 네 시아버지랑 사이 안 좋은 거 알면서 네 부모님 사이 좋으시다고 약 올리는 건 아니지? 네? 제가 그럴 리가요. 아니 뭐 장난이야. 그래 이쁘더라. 화장실도 2개고 와인도 많고 손님들 놀러 오면 너무 좋겠더라. 네, 사실 그러려고 만든 건데 사과밭을 하게 되어서 손님 초대도 제대로 못하고 바쁘게 지내시네요. 그거 나름대로 손님들한테는 좋겠지 뭐. 주인 있으면 불편하지 않겠냐. 네? 주인 없는 집에 손님이 왜 오겠어요? 아니, 그래도 집이 너무 아깝잖아. 이렇게 농사만 지으시기엔. 시어머님은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곤 돌아가셨죠. 그날 친정집에 전화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친정 부모님은 개의치 말라고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시댁에 왕래가 잦으니 이래저래 복잡 미묘하신 걸 티를 안 내셨겠죠. 그런 게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은근한 갑질을 하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 시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예, 너희 친정 사과 다 끝나셨지? 바쁜 거 다 끝나셨잖아. 네, 콩 조금 터셔야 한다고는 하는데 바쁜 건 다 끝나서 엄마 아빠 주말에 아파트 가 계시곤 한대요. 왜 그러세요? 주말에 도시에 가 계신다고? 시골집은 비워두시고? 네, 근데 매주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자 알겠다고 하시더니 다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예, 내가 니네 친정집에 좀 가려고 하는데 언제 아파트 가시는지 좀 여쭤봐라. 네? 저희 친정에 또 가신다고요? 저번에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난색을 표하자 시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걱정 마. 니들 친정 부모님 안 불편하게 할게. 이번에는 니들이랑 안 가고 내 친구들이랑 가려고. 네? 저희 친정집에 어머님 친구분들이랑요? 응, 어차피 집도 빈다며. 내가 친구들한테 다 자랑했거든. 우리 사돈댁 집이 너무 예쁘다고. 마침 운전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차 타고 가면 돼. 내 걱정은 마라. 아니, 어머님 걱정이 아니라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그래,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니들 친정 부모님 안 계실 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도시 올라가시냐고 물어봐 달래잖아, 내가. 네? 빈집에 가신다고요? 제가 황당해서 언성을 높이자 시어머니가 왜 소리를 지르냐며 대번 버럭 성을 내시더군요. 저희 친정엄마가 또 놀러 오라고 했다고 혼자 가든 친구들이랑 가든 뭔 상관이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친구들한테 얘기해놨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머님 입장이 어떻게 되겠냐면서 저를 막 설득하시는 거 있죠? 제가 이번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어머님, 아무리 빈집이라도 저희 부모님이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펜션도 아니고 무려 사돈댁이잖아요. 얘가 아무리 내가 친구처럼 지냈기로서니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니? 됐다, 안 간다. 그리고 너도 이제 우리 집 오지 마. 연 끊자, 아예. 하시더니 전화를 팍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남편도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도 원래 시어머니랑 모자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에 대한 은근한 갑질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처가댁 절대 가지 말라고 화내자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너무 실망했다며 연 끊자고 하시대요. 남편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굳이 말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 주말에 상상도 못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토요일 아침 7시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시어머니더라고요. 받으니 깔깔 웃으시는 시어머니와 친구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얘, 나다. 나 지금 너희 친정집에 가고 있어. 네? 제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아 소리를 질렀죠. 얘, 귀청 떨어지겠다. 내 친구들이랑 이쪽 근처에 단풍 구경 왔다가 너희 친정집 좀 들리려고 하는데 사돈분들 아파트 가 계시지? 네? 저희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하시고 지금 집에 가신다고요? 좀 그렇게 됐어, 갑자기. 우리가 1박을 해야 하는데 어디 펜션 잡긴 좀 그래서 너희 집 보니까 깨끗하고 좋더만. 내가 자랑도 할 겸 너희 집 가자고 했어. 잘했지? 잘했냐고요? 어머님, 지금 주인도 없는 집에 가서 뭐 하시려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그제야 일어나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아니, 뭐 어때? 살림살이 정리 안 한 거 창피해 하실까봐 그래? 농사일 지으면 다 그렇지. 흠 안 잡을게. 걱정 안 해도 돼. 저기 내비로 5분 뒤 도착이라고 하거든? 집 도어락 번호 좀 알려다오. 어머님, 무슨 비번을 알려드려요? 제가 흥분하자 남편이 전화를 뺏어서 소리치더군요. 엄마, 무슨 소리야? 왜 주인도 없는 집에 가시려고 그래? 당장 차 돌려! 그러자 전화기 넘어 어머님이 막 뭐라 소리치시는 게 들리더라고요. 남편도 막 흥분하면서 화내더니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가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 미안해 여보. 엄마가 미쳤나 봐. 아니, 우리 집이 무슨 펜션인 줄 아시나 봐. 아무리 그래도 사돈댁인데 어머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제가 남편한테 하소연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로부터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얘, 집에 다 왔어. 지금 친구들도 있는데 내 입장 생각은 안 해주니? 아, 그럼 1박까진 안 하고 화장실만 좀 쓸 테니까 비번 좀 빨리 알려줘. 어머님, 싫어요. 이렇게 경우 없으신 분인 줄은 몰랐네요. 저희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지금 이러시는 법이 어딨어요. 사돈댁이잖아요. 그래, 말 잘했다 너. 사돈이 집을 좀 쓸 수도 있는 거지. 넌 뭐가 그렇게 꽉 막혀서 지금 나를 망신 주려고 그러냐? 그래, 치사해서 안 잔다, 앉아. 아무튼 여기까지 왔는데 화장실은 써야지. 내가 지금 방광이 터질 것 같아. 비번 좀 빨리 알려줘. 싫어요. 저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의 전화가 왔지만 남편이 다 끊어버렸고 저는 그렇게 씩씩대며 최악의 주말을 보냈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일요일 저녁에 저희 집에 오셔서 쾅쾅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문을 여니 시어머니가 얼굴이 잔뜩 벌개진 채 저에게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네가 비번만 알려줬어도 내가 바지에 소변 지를 일은 없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망신 개망신 당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이 그날 정말 화장실이 엄청 급하셨고 제가 비번을 안 알려주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어 바지에 소변을 조금 지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웃고 난리였다면서. 어머님,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넌 어쩜 애가 이렇게 버르장머리도 없고 인정머리도 없니? 친정집 비번 하나 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머님,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만만하세요? 저도 같이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가 놀란 듯 움찔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같이 나와 시어머니께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진짜 창피하게 왜 이래? 내가 와이프 볼 면이 안 서. 아니, 누가 주인 없는 사돈댁에 가서 1박을 해? 어? 입장 바꾸어 엄마라면 그렇게 하겠어? 시골집이 원래 그렇지 뭐. 니들이 뭘 몰라서 그래. 시골집은 원래 다들 오며 가며 하는 거다. 사돈댁 보니까 그러려고 집 지으신 거라면서. 다른 사람들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 오히려 사돈한테 더 문을 열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으신 거야? 시골집도 가정집이야. 무슨 대문 열어놓고 사는 여관인 줄 알아?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엉엉 우시더라고요. 친구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모른다. 좀 그거 문 좀 열어주면 집이 달니 달아? 어머님, 이거 시댁 갑질이에요. 사돈 어려운 줄 모르는 갑질이요.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가 안색이 하얘지며 본인을 어떻게 보고 그러냐며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보고 되먹지 못한 놈들이라며 연을 끊자고 하시대요. 남편도 대번 대답하더라고요. 알겠다고, 연 끊자고. 그랬더니 어떻게 연 끊자고 한 번 했다고 대번 알겠다고 말하냐면서 늙으니 서러워 죽겠다며 우시더군요. 그러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시어머니가 또 그렇게 엉엉 우시니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앞으로 시어머니랑 정말 연락 안 할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천륜이 그렇게 쉽게 끊어질 리도 만무하고요. 그동안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연락도 잘 드리고 잘 찾아뵈면서 도리 잘하는 며느리였는데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네요. 너무 황당하고요. 우리 친정이 정말 만만해 보였는지. 차라리 저를 무시하면 참겠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화가 납니다. 제가 너무 한 건가요? 정말 비번을 알려드렸어야 했나요? 저는 다시 돌아가 시어머니가 바지에 소변을 지리시든 대변을 지리시든 절대 안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경우 없는 시어머니인 줄은 처음 알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 쪽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 30대 초반 서울 사는 미혼 여성이에요. 제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얘기를 익명의 힘을 빌어서 한번 해볼까 해요. 가슴에 묻혀있던 이 황당한 이야기를 꺼내 훌훌 털어버리고 전부 잊고 싶네요.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 9개월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저도 공공기관 정직원이라 월급이 대기업만큼은 아니어도 정년 보장되어 안정적이고 복지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고 전 남친 역시 공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월급은 비슷비슷했지만 남친은 대학 다니며 군대도 다녀오고 휴학도 꽤 오래 했던 터라 취직을 늦게 한 편이었죠. 그래서 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나 남친이나 둘 다 본가가 지방인데 남친은 집에서 아무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첫 상경했을 때 아빠가 힘들게 이사 다니지 말라고 처음부터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매매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 1억 1천만 원 정도였는데 동네 호재로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서 4년 정도 지나니 거의 2억이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저도 직장 다니며 돈 허투루 쓰지 않고 쭉 모은 돈이 거의 8천 정도 있었어요. 오피스텔 팔고 모은 돈까지 합쳐서 20평 초반대 아파트를 하나 매매했어요. 그 아파트는 현재 6억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 자산은 현재 시세 6억짜리 자가 아파트 한 채와 신형 그랜저 한 대, 그리고 현금 5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제 또래치고는 많은 편이죠. 쓰다 보니 제 자랑을 한 것 같네요. 전 남친과의 스펙 비교를 하려고 쓴 것이니 너무 개의치 말아주세요. 아무튼 저는 이 정도 갖고 있었고 전 남친은 모은 돈도 없고 자차도 없었으며 집도 월세였어요. 그래도 공사 다니는 남자라면 꽤 좋은 신랑감은 맞죠. 사실 처음부터 조건을 따져 전 남친을 만난 건 아니었는데 우연히 나간 소개팅에서 너무 잘 맞아 사귀게 된 거였죠. 많은 커플들이 그렇듯이 그렇게 사랑에 빠져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된 거고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친이 대뜸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사실은 그 전에 4년간 사귀었던 전 남친이 저와 헤어지고 바로 다른 여자와 결혼하더라고요. 자극받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꼭 그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모르겠어요. 워낙 자상했고 직장도 공사 다니니 신랑감으로 부족함은 없었죠. 제가 모아둔 자산이 쥐뿔 만큼 더 많긴 했지만 그것 정도는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반년쯤 되어 양가에 인사도 드렸습니다. 저희 집은 참고로 엄마가 안 계세요.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고 엄마는 바로 일본으로 공부하러 가셨다고 들었어요. 저한테 연락도 없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마에 대한 갈증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아빠는 당시 연봉이 꽤 높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계셨고 저희 집은 서울에 있었는데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10살 때 학교에서 놀림과 따돌림을 받았어요. 그때 사실을 알게 된 아빠가 학교로 찾아와 저를 놀린 남자애들 앞에서 소리를 질러가며 혼을 내셨고 교무실과 교장실에 쳐들어가 그야말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바로 회사를 관두고 저를 데리고 어느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빠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양봉업을 시작하셨고 생각보다 잘 되어 그 이듬해부터는 아빠가 전 회사에서 받으셨던 연봉만큼 벌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일꾼도 늘리고 벌통도 늘려가며 큰 사업 수준으로 번창하셨고요. 저는 시골에서 뛰어놀며 상처를 치유했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 행복한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게 바로 아빠가 원하던 제 모습이었던 거죠. 아빠는 저를 위해 회사까지 관두셨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삼시세끼 도시락까지 아빠가 정성껏 차려주셨고 제 옷과 교복에서는 항상 향기가 났습니다. 제가 학교 갔다 들어오면 아빠는 버선발로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고 바로 제가 신고 온 신발을 탁탁 털고 쓱쓱 닦아 마루에서 제일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두시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렇게 아빠의 사랑을 듬뿍 먹으며 부족함 없이 자랐고요.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신 덕분에 공부도 잘해서 꽤 알아주는 대학에 합격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에 취직하게 된 거고요. 저는 저희 아빠를 정말 존경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쓰다 보니 아빠에 대한 감정이 북받쳐 길게 쓰게 됐네요. 아무튼 저희 집은 그렇고요. 남친네 집은 양가 부모님 다 계셨고 남친 아버님은 오래전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신 지 20년이 넘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남친 어머니께서 보험 일을 하고 계셨고 꽤 많이 버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의 능력으로 집도 넓혀가며 지금 30평대 신축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요.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남친 집에 인사 갔을 때 어머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스스로 자긍심이 높아 보이셨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공부도 못 시켰고 이 집도 절대 이사 못 왔을 거야. 내가 그 정도 벌어서 다행이었지. 아무튼 여자도 벌어야 한다. 나는 그래서 우리 아들 신부감을 꼭 맞벌이 하는 조건이었으면 좋겠어. 네, 저도 요즘은 맞벌이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돈도 돈이지만 여자고 남자고 다들 똑같이 공부해서 사회 나왔는데 아깝기도 하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다들 똑같진 않지. 여자가 일은 하지만 집안일도 책임지긴 해야 하는 거야. 나는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도 우리 집 어질러지는 건 못 보겠더라고. 냉장고도 내가 칼같이 관리하고 우리 가족 밥도 내가 다 해먹였어. 어머님이 저 들으라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워서 제가 네, 아버님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기도 하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남친 어머님이 버럭 화를 내시며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남편 옷도 책임져야 하고 빨리 집에 들어와서 저녁도 차려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건 불변의 진리라면서. 그 말씀하시는데 남친 아버님도 맞다 맞아 하면서 맞장구를 치시더군요. 듣기 불편하더라고요. 결혼하게 되면 잔소리 엄청 치실 것 같다는 느낌에 불안하기도 했고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시짜짓인가 싶더군요. 그날 저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고 자연스레 남친이랑도 싸우게 됐어요. 남친은 그냥 나이 많은 어르신이 하는 말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며 저를 설득했죠. 아니, 내가 자기한테 집안일 다 넘길 사람이야? 결혼하면 당연히 집안일도 분배해서 하지. 그건 그렇지만 어머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는 내 입장은 어떻겠어? 당연히 기분 나쁘지. 존중받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자기는 우리 집 왔을 때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없잖아. 맞아. 자기 말이 다 맞아. 내가 집에 가서 엄마랑 다시 깊게 얘기를 좀 해볼게. 내가 장가 간다고 하니 괜히 서운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저희는 며칠 냉전을 가졌고 남친은 저를 달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더군요. 남친이 애쓰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풀리기도 했고 그때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남친 부모님이야 어차피 따로 살 거고 내가 살붙이며 살아야 하는 사람은 남친인데 남친 부모님이 그렇게 중요한 영향이 있을까 싶더군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결혼을 감행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제가 남친 집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결혼을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남친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며 그럼 내 딸이 일도 하는데 집에 와서도 집안일 다 하고 살아야 하냐며 당신이 딸을 얼마나 공주처럼 키워왔는데 그렇게 애써 키운 딸을 남의 집 아들 뒷바라지나 하라고 보내야 하냐며 싫다고 하셨습니다. 남친은 그래서 저희 아버지 앞에서도 무릎 꿇어가며 설득했고 저도 아빠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잘 살겠다고 약속하며 아빠에게 결혼하겠다고 했네요. 아빠는 제가 결혼하겠다고 하니 더 반대하실 수는 없으셨는지 그냥 알겠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제가 하겠다는 건 뭐든지 허락해 주셨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되고 마음 아파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식장이며 스드메며 신혼여행지 정하는 것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남친이나 저나 성향이 좀 맞아서 남들 결혼 준비하며 많이 싸운다던데 저희는 잡음이 없었습니다. 양가에서도 예물 예단 생략하고 전부 저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기에 저희는 부담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분 좋게 준비를 해갔어요. 신혼집은 일단 제 명의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고 차근차근 늘려갈 생각이었어요. 큼지막한 것들은 계약금 내서 예약했고 그렇게 결혼 날짜도 6개월 정도 남긴 시점이었죠. 상견례를 조금 일찍 하자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부랴부랴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상견례. 저희가 서울에 살고 있기에 양가 부모님들도 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강남에 아주 프라이빗하고 고급스러운 한정식을 예약했고 남친 부모님과 남친 그리고 저와 저희 아버지 이렇게 5명이 참석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워낙 말씀이 없으셨고 그냥 웃기만 하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말씀이 진짜 많으셨고요. 저희 아버지도 아는 사람들 앞에선 수다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말씀이 많은 편인데 그날따라 말씀을 아끼시더군요. 예비 시어머니가 웃으며 물꼬를 트셨습니다. 아유, 혼자 키우셨다면서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대단하시네요. 내 딸인데 당연히 내가 잘 키워야죠. 고생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아빠가 웃으면서 화답하자 예비 시모가 웃음기를 조금 거두며 말하시더군요. 그런데 어쩌나? 엄마가 없어서 뭘 배우지를 못했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뭘 배우지를 못했겠다뇨? 아니, 이제 결혼하면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일 자잘한 것들 다 정리해야 할 텐데 보고 배운 게 없어서 뭐 요즘 여자애들이 다 그렇다고는 하지만요. 하시며 예비 시모가 깔깔 웃으시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초반부터 기싸움 거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를 후려치시려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빠가 기분 상해하신 게 느껴졌고 귀까지 빨개지셨어요. 그거 보니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여자만 집안일 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은데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진수 씨랑 같이 해야죠. 그게 현명한 결혼 생활 아닐까요? 잡음도 안 생기고. 무슨 말이니? 그래도 여자가 하는 거랑 남자가 하는 거랑은 달라. 여자 손끝이 야무져야 집안이 잘 돌아가지. 엄마 없는 집은 다 티가 나기 마련. 아이고 구구. 예비 시모가 무심코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입을 막으며 말을 줄이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헛기침을 한번 하셨지만 화는 내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애비 손끝이 투박해서 야무지진 못했겠죠. 사람마다 부족한 면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딸 공주처럼 잘 해입히고 잘 먹이고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자취할 때 보니 집안도 깨끗하던데요. 안 가르쳐도 현명하게 잘 해낼 겁니다. 모름지기 부부는 이제 하나인데 둘이서 잘 맞춰 나가겠죠. 아무리 그래도 여자는 여자입니다. 나도 우리 집 먹여 살리면서 내가 다 했어요. 여자가 그래야 합니다. 코피 쏟아가면서도 남편 밥 먹은 거 설거지하고 남편 와이셔츠 다려가면서 사는 게 여자의 일생이지요. 사부인, 말씀이 좀... 같이 일하는데 어찌 우리 딸만 집안일을 합니까? 나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겠죠. 따님이 하자가 있다고 왜 먼저 말을 못하십니까? 뭐라고요? 하자? 예비 시모의 말에 아빠가 버럭 화를 내셨고 순식간에 상견례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울그락불그락 성을 참지 못하셨고 남친이 예비 시모를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말씀을 좀 가려하세요. 이보시오. 내 딸이 하자가 있다니 엄마 없이 자란 게 그렇게 큰 흠입니까? 왜 흠이 아니에요.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집도 있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딸이 엄마한테 좀 배워서 시집을 와야지. 그래야 시어머니 사랑도 받고 살지 않겠어요? 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지. 따님이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감싸 안겠다. 이 말 하려고 한 거예요. 성격이 조금 급하시네. 예비 시모가 비아냥거리듯 말했고 아빠는 시어머니 사랑이라는 말에 조금 움찔하신 듯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더군요. 결혼이고 뭐고 아빠 마음에 상처까지 내면서 하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이렇게까지 무례한 줄도 몰랐고요. 저는 저희 아빠가 저를 지키기 위해 아빠 인생 전부를 포기하신 것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랑 온전히 받고 자랐고 그 힘으로 세상에 당당히 나왔어요.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많지만 그건 엄마가 없어서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어머, 어른이 하는 말에 무슨 말대꾸가. 아닌 것엔 아니라고 말하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아빠한테요.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예비 시모가 눈을 부라리며 저에게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더군요.
어린애가 말대꾸 따박따박 하는 걸 보니 엄마 없이 자란 티가 난다면서요. 그때 아빠가 벌떡 일어나셔서 예비 시모의 손가락을 탁 잡아내리셨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삿대질입니까? 내가 우리 딸이 좋다고 하니 참았는데 이건 뭐 해도 안 되겠네요. 이런 집에 시집 보내서 우리 딸 마음에 상처내기 싫습니다. 결혼 다시 생각해보죠. 아빠가 말씀하시자 예비 시모가 당황해 하시더니 피식 웃으시더군요. 그런데 손이 왜 이래요? 문둥병인가? 시골에서 뭔 벌을 친다더니 문둥병 걸려서 요양 간 건 아니고요? 아무튼 진정 좀 하고 들어보세요. 둘이 현명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하는 말이니 내가 하는 말 틀린 적이 없어요. 내가 우리 집 먹여 살린 것도 좀 보세요. 내 말 들어서 안 된 적 없습니다. 예비 시모의 입에서 문둥병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언성을 높여 예비 시모에게 따졌습니다. 문둥병이라고요? 어머님, 지금 우리 아버지 손 보고 문둥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